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7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담당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열입니다. 예, 다들 잘 주말을 보내셨습니까? 네. 아,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수요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일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음 주말에 해야 될 일까지 좀 미리 주말에 일을 해야 돼서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주말에만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평일에는 여기 근무 중에는 하기 어려워서 거의 뭐 도서관 같은 곳에 가가지고 계속 있었어요. 이틀 내내. 근데 그리고 이제 토요일 집회 있었죠. 토요일 집회는 다들 나가셨나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도 다녔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침에 남편과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도저히 거기다가는 잡혀가지고 일을 못할 것 같아서요. 오히려 오전 한 2시까지 구경하다가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되게 일찍 가셨네요. 상경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빨리 잽싸게 다시 동네로 돌아와서 도서관은 아니고요. 그런 토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아유, 그냥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일단, 사람들이 맘 잡고 올라오시나 봅니다. 일단 서초에서 내렸는데 빠져나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다리는 것도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개찰구 이쪽에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도 시간에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앞에 화장실이 줄이 저는 그게 나가는 줄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줄이었어 또. 그러니까 아예 서초역 나가는 줄인 줄 알았는데 화장실 줄이었어. 그거 너무 웃긴데. 저는 아예 서초역으로는 아예 그 진입할 생각도 못하고 교대역 쪽에서 내렸는데 그랬어요? 이미 교대역도 그래가지고 지하철 열차에서 내리고 나서부터 개찰구까지도 엄청 오래 걸렸어요. 몇 시에 내렸는데 그랬어? 저는 한 6시? 그래 그 시간에는 뭐 네. 크죠. 정말 5시 그쯤 갔는데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초역을 한 몇 번 출구였죠? 1번 출구 뭐 이렇게 가서 뭐 가니까 뭐 사방이 다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가지고 교대 쪽으로 가래요. 사람이 그쪽은 적다고. 그래서 교대 쪽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이 계속 다 앉아 있는데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그쪽은. 무슨 소리 하는지 안 들려. 근데 사람들 다 앉아 있어. 이 사람들 뭐 하나. 그 중에 제가 있었죠. 그래요? 앞에서 뭘 하는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무슨 누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냥 저 멀리서 와 이런 거 하잖아요. 누구의 맞아, 말이 끝나면 맞아. 와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같이 뭔지도 모르고 하네. 근데 대신에 뭐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뭐 그냥 그쵸. 길 지나가면서 아니면 갑자기 사람들 삘 받으면 한 명씩 하면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거 피켓 들고 와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이 많이 오면 사실 이 집회를 준비하려면 돈이 억수로 들 거란 말이에요. 스피커나 이런 거 정상적으로 LED 이런 거를 만약에 쓴다. 뭐 곳곳에 잘 보일 수 있게. 화면도 작아 또. 그거는 아마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지금 지난주는 아예 뭐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번 주에 준비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로 준비해야 될지 그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왔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무대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무대 쪽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도 사람이 많아서 아예 거기는 자봉 하시는 분들이 자리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익숙한 노래가 들렸습니다. 그 민원연 우리 열혈 회원인 송희태 회원께서 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하면서 좀 앞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옆 통수만 보다가 또 민원연 회원으로서 그 회원님이 특히 그 검찰 개혁이나 사법적폐 청산 관련된 집회에 늘 나가셨잖아요. 네. 평일에도 거의 뭐 네. 계속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연을 알던 사람이다.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노래를 우리가 듣고 있구나. 그래서
다행입니다. 뭔가 보듯 한 감정을 그렇죠. 느끼면서 민원인 회원분이 네. 앞에 계시니까. 날이 또 춥더라고요. 나중에는 매우 추웠어요. 그죠? 네. 제 친구들은 예전에 비해서 지난주 그 나쁜 친구들 지난주에 비해서 안 이번 간 주에 친구들? 많이 갔어요. 보니까 뭐 쟤 만나가지고 쟤 막 증명 사진들을 올리고 나한테도 막 보내주고 어디 있냐 뭐 보자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임 지인들 다들. 그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도 지난번보다 많은가요? 지금 규모가? 그렇다고 어떻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고 사실은 이거를 저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 야당 태극기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뭔가 뭐 무시하는 발언, 그러니까 집회 자체를 서초동 집회 자체를 그렇죠. 폄하하는 자기들이 발언. 네, 관제라고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약간 저도 그런 게 약간 좀 억울해가지고 나 아닌데 그런 걸 좀 말해주고 싶어서 동생들을 다 끌고 갔었거든요. 동생을 끌고 갔어? 아, 네. 그러니까 동생이 야 미냐 공수처가 뭔지 알아? 몰라. 검찰 개혁이 뭔지 알아? 몰라.라고 하지만 일단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땠어요, 동생들은? 일단 동생들은 뭔지도 모르고 약간 거기 가면 약간 즐겁고 들뜨는 마음이 약간 있잖아요. 약간 축제 분위기. 네, 축제 분위기가 춤도 있다 추고 막 보니까.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동생들도 뭔지는 모르지만 막 검찰 개혁하면 그냥 같이 막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데서 오는 뭔가 약간의 희열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이 시험 기간이에요. 우리 딸 보니까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야. 내 동생들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이게 그럴 수도 계속되면. 있겠네. 그래서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이게 잠깐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드니까 엄두가 안 나서 못 간 친구 저처럼 일이 많아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보통 일은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갔을 때 구호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정치 검찰 물러나라, 네, 공수처를 맞아. 설치하라 뭐 이 네네. 정도였잖아요. 네, 구호가. 네. 근데 뭐 조국 수호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조국수라는 말은 별로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서 그냥 검찰 개혁만 외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검찰 그래서- 개혁이 결국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후보가 그러니까 장관이 도구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지 무슨 조국을 그쵸. 반드시 수호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잘못이 있는데도 막 그건 지켜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네. 예. 아니 가서 그냥 그것만 외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 저는 집회 이렇게 하다가 듣다가 이다음에 또 사람들 뭐 얘기 보다가 하다가 처음에 저도 조국 수호라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검찰이 조국 장관을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이면 어떻게 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생각으로 많이 나가시고 그런 계시죠.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조국 수호라는 구호도 그냥 외쳐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네. 굳이 또 안 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한 일종의 뭐 도구랄까 시민으로서 그쵸? 네 그런 방패막이처럼 앞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장관도 굳이 이렇게 털리는데 일반인은 뭐 터는 거고. 너무 무서워. 그죠? 네. 뭐 일이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조국 수호라는 뭐 그런 것도 굳이 뭐 거기에 뭐 굳이 뭐 안 참여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 현장에 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들뜨고 기분이 너무 좋고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너무 네. 좋아가지고 그렇죠.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분노한다거나 욕설이 있다거나 뭐 네. 뭘 죽여야 된다거나 뭐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네네. 제가 있던 교대역 1, 2번 출구 근처에서는 네, 그런 거 못 들어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일단 좀 뭔가 분노에 찬, 뭐 악에 찬 말을 안 들으니까 뭐 네. 괜찮은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즘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 거는 이제 노동에 관심 있으신 지금 그러니까 관심은 당연히 있죠. 노동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톨게이트 노동자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마음이 왜 이렇게 조국
이 전국에만 집중하고 있느냐 그런 그렇죠. 것에 대한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제 사실은 세월호 2001 네. 집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에는 그렇게 막 열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집회에 가신 많은 분들도 이제 다 그 조국 집회는 그렇게 조국 집회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서초동 집회는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가셨는데 이 주제 저 주제 세상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뭐 진상을 규명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많으니까 특히 뭐 약자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 주제에만 이렇게 집중하는가에 대한 어떤 하소연 또는 답답함 뭐 또 다른 생각들이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좀 당연한 것 같은 게 네. 지금 몇 달 동안 조국만 팠지 않습니까? 언론이? 그러니까요. 네. 검찰이 계속 흘려주고 계속 단독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만 틀어도 다 조국, TV 틀면 다 조국.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겠어요? 근데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에 언론이 설정하는 의제에 다 빨려 들어갔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는 언론과 검찰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간 거지. 이거 사실 언론과 검찰이 만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뭐 노동 집회 이런 거 맨날 언론에서 만약에 삼성 문제 있다. 삼성 이렇게. 문제 있다 이래가지고 막 이재용 막 뭐 치킨 시켜 뭐 짜장면 뭐 맨날 해봐 온갖 언론에서 다 그것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할까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하고 사람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 언론하고 저는 검찰이 무조건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다른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그 집회에 지금 많이 못 가신 많은 시민들도 많이 동의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마이너스 정치 우리 스스로도 이 진보 진영 또는 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뭔가 서로 막 탓하고 막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검찰 개혁도 해결해야 되고요. 언론 개혁도 해야 되고 또 노동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우리가 바로 잡아야지 되고 힘이 있어야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간에 서로 간에 그 뭐 세월호 관련된 진상규명도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이 이렇게 좀 모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막 지금 이 판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 간에 그러지 말고 사실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서 좀 서로 같이 도와가면서 했으면 모든 것에 다 참여하면 다 좋겠지만은 그렇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였다는 거지. 네. 검찰이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막 탈탈 칼춤을 추고 있는데. 털어가지고 네. 거의 유죄 추정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흘리고 있고 언론이 그걸 다 받아쓰고 있고 이거 정상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뭐 딱히 조국이 너무 좋아서 죄가 있는데도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저 집에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주옥순 씨가 어머. 아이고. 같은 카를 탔어요. 헐. 바로 잡아서. 아니 근데 제 뒤에 있더라고요. 대박. 어떤 할아버지 분들하고 아하. 성조기와 태극기를 같이 이렇게 두른 아하. 할아버지들과 같이 타셔가지고 집으로 가시는데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주옥순 씨가 어떻게 하셨죠? 딱 뒤태에서 느껴지는 아우라? 아니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야. 뒤에 보니까 모자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엄마 방송 이렇게 쓰고 있는데 모 역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저기 사시는구나. 무서워. 그렇게 알게 되었다는. 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거기 오셨더라고 또.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대역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에 대한애국당 그 가방 이런 거 맨 그 거기서 할아버지 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계셔가지고
여기 이 근처에서 뭔가 하셨었구나. 아니면 뭔가 정찰을 하러 나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정찰은 근데 뭐야? 사실 거기는 대부분 그 조국 수호 정치 검찰 뭐 물러나라 이런 손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수가 작아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만나면 약간 쫄거든요. 저는 뭔가 시청이나 광화문 그런데 혹시나 맞을까. 뭐 세월호 배지를 매달고 있다고 해서 뭐 예전에 막 거기 걸어가려면 쫄아요. 근데 네, 약간 뭔가 심장이 약간 좀 그랬었는데 그날은 딱 뭔가 든든한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딱 보고도 뭐 정찰하러 오셨나 보다. 뭐 어때? 이런 정찰. 생각으로. 아니 근데 약간 웃겼던 게 그 맞은편에 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어떤 약간 한 20대 여성분으로 보이는데 그 팻말을 이렇게 보이게 들고 있고 일부러 약간 일부러인지 모르겠어. 일부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양하다. 해학과 한 칸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타고 있다. 그 생각이 좀 진짜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엄마 방송. 좋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좀 씁쓸한 요즘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 참 씁쓸한 느낌이 많이 들죠. 막 요즘 저도 굉장히 이제 같은 뜻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뭐 예를 들면 막 되게 심한 말들도 막 하고 말싸움 막 이게 문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초반에 걸리고 조금 이 있어서.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실은 예전에 이제 문빠라는 말 되게 많이 하던 요즘 또 족빠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그런 말들 우리 정말 서로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빠라는 말을 너무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끼리도 우리 사석에서도 그 말하면 제가 막 화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을 이게 비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심한 어떻게 보면 비하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남을 그렇게 남이 예를 들어 서초 집회에 간다.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어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층위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퉁치면서 그게 무슨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아니고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너 그거지 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민원연에게도 뭐 무슨 단체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진짜 얼마나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얼마나 뭐라 그러잖아 섣부른 행동이고 뭐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기 간 사람들을 비하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마음이 아프다. 싸우기도 참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기도 참 보고 있으면 허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좀 서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사람은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절실해서 이 와중에도 저걸 정말 강하게 외치는구나. 서로 간에 서로 관심 갖고 절실하게 저는 언론개혁이 제일 절실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동의해 주시고 같이 연대하면서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노동 문제도 정말 우리가 검찰개혁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빨리 해결하라고 그 정부에게 요청하고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미디어 스크랩 좀 해보겠습니다. 미디어스 보도인데요. 이게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 거죠? 네. 조선일보가 TV조선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방통위가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방치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이요. 4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물었는데요. TV조선 주식 관련 의혹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안다. TV조선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질의했고요. 한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이 진행 중에 있고 주식 거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TV조선은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사자 문제에서 조선일보가 제출해야 될 자료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TV조선이 자료 제출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방통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 자료 미제출 시 처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또 받았다. 어떻게 이분이 더 잘하는 것 같아. 한 위원장보다. 한 자문기관은 가태료를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고 유보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사안은 지난 4월 한겨레가 보도했었는데요. 조선일보가 2018년 4월 수원대학교 고은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TV조선의 비상장 주식 100만 주를 적정 가격보다 높게 매입해서 배임 가능성과 함께 손실보전 약정 등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TV조선 종편 승인 취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당시에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논평을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노조 그리고 민원연 등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방통위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TV조선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지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 TV조선의 종편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방통위가 다 받아놓고 지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김 의원은 방통위가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종편 미디어랩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가 보인 태도와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원장은 지금 딱히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 보도가 없네요. 그죠? 위원장은 그냥 엄밀하게 조사해서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네요. 방통위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건 전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법률 자문을 받아. 법률 자문 애초에 받을 때도 두 가지 그 의견이 오지 않을 정도의 똑같은 의견 두 개가 올 것 같은 그런 그 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그러면 둘 다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승인 취소하시면 법적으로 TV조선 등에서 조선일보 등에서 엄청난 그 법적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셔라. 이런 식의 그렇죠. 법률 자문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핑계 삼아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상혁 위원장이 휘말리지 않고 뭔가 정말 엄정하게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기대를 제가 좀 하고 있는데 법률 자문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자기도 법률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가방이 국감도 열렸었는데요. 근데 국감에서 이날 그게 된 게 이슈가 된 게 김효준 뉴스공장이 네. 뭐 부적절하다. 왜 그랬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 인터뷰를 해서 뭐 그래서 문제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 문제야? 근데 네. 이들 주장은 TBS는 서울시 거고 그러니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네. 거고 공영방송에 가깝고 그다음에 교통 기상 정보 등에 대한 전문 편성 채널이다. 근데 왜 자꾸 시사뉴스 하냐라고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근데 거거든요. 이게 편성이 그렇게 허가가 난 거잖아요. 네네. 이전에 예전에도 이거 해가지고 한 건데 이게 떡밥을 또 꺼내시네. 아니 그러면은 TBS에 자유한국당 의원 안 나가시든가. 그러니까. 뭐 나가기는 다 나가놓고. 행설수설하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왜냐면은 지금 윤상직 의원이 지금 해서 조선일보에 실린 그 보도에 따르면 뭐 자유한국당하고 그 민주당이 너무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조금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카운팅 그거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잖아요. 보도해놨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애초에 지금 이 PD 말처럼 아예 아싸라게 우리는 교통 기상정보 전문 편성 채널엔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든가. 그리고 그렇게 치면 종교 채널 다 안 나가야죠. 라디오는 KBS, MBC 뭐 SBS 이 정도밖에 못 나가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되게 전문 채널인 경우가 많으니까. 교육방송도 안 돼.
교통 채널 안 돼. 음. 아무것도 안 돼. 종교 채널 다 안 돼. CBS도 안 돼. 그렇죠. 그렇게 치면. 아무튼간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기고 있고요.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 답변은 TBS는 교통 기상 정보 중심으로 방송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건 사실이고 내용에 관해서는 방심위가 심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방심위에서 법정 제재 받은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교통 방송에 대한 제어가 심사 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남이사 열심히 하던 말던 하는 거 그냥 지켜봐라 이런 의미의 어느 방송사든 다 똑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아니 TV조선이 아무리 밉다고 지금 당장 취소하라고 우리도 안 하잖아. 그거는 제허가 기간에 그렇죠. 심의 결과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편파성으로 보면 종편하고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가 조국 장관 딸까지 불러서 조국 일가의 놀이터로 전락시켰다. MBC 보도국장도 불러서 딱 봐도 100만 명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게 판에 깔아줬다.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에 방통위에 올라온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 심의 안건이 모두 56건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 진짜 할 말 부지 많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떠들다가 아무튼 끝나버렸어요. 네. 좀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저는 지금 아무튼 지금 이봉우 팀장한테 그 조선일보 보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논평을 하나 지금 작성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전투력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제가 마음을 좀 다듬으라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혼자 엄청 화가 났어요. 왜냐면은 이봉우 팀장이 사실은 이제 종편 모니터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편향성을 니네가 말해? 이러면서 지금 완전 흥분해가지고 조만간 그걸로 방송 한번 할 겁니다. 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저희 오늘 방송은요. 이제 사실은 이건 되게 가볍게 이야기해야지 해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모니터를 하다가 이 화면을 보고 이걸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민원연 방송 모니터.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특집. 형이 왜 거기서 나와가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지? 이거 누가 했는데? 누가 했던 것 같은데 또 돌려막기 하네. 근데 이 말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무한도전의 이제 레전드 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몰래 카메라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유재석이 이제 따단 하고 커튼을 열고 딱 나오니까 정영돈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몰래 거야? 카메라 상황. 말이 아니고 자막으로 그렇죠, 나온 그렇죠. 겁니다. 말은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정영돈이 이렇게 할 때 자막으로 놀라서. 형이 왜 거기서 나와? 반짝반짝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자, 뭐였냐면은 이제 이게 언제냐? 지지난주. 처음 열린 서초, 그러니까 좀 크게 사람이 엄청 많이 온 서초 집회였나요, 이게? 네네네. 그렇죠. 네. 집회 보도를 하면서 제가 문제 삼는 거는 사실은 그건데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맨날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 기계적 중립을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서초 집회에서 한편 조국 반대 집회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태극기 집회는 그 광화문 집회 태극기라고 하지 맙시다. 광화문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 뭐 이렇게 두 개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8일에 열렸던 서초 집회에서 그 사람들 조국 반대 집회했던 사람들을 한편으로 소개하기에는 참 너무 진짜 적다. 이게 좀 아무리 우리가 기계적 균형 이런 말 하지 말자라고, 그러니까 기계 숫자 싸움 하지 말자고 하지만 숫자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 그때는. 그런데 아무튼 그 보도를 엄청 집중적으로 이제 다들 부각시켜 줬어요. 그런데 그 보도하는 와중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는 그분들을 기계적 중립을 지키며 그분들을 되게 주요하게 보도한 것도 문제지만 그건 하도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때는 면역이 약간 된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번 집회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저분들 왜 저런 그 피켓 계속 들고 있고 왜 저 피켓을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바로 들어가자면 그 손팻말을 들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사실 집회의 내용이 그 조국 장관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퇴진을 요구하는 뭐 그런 식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손팻말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참 집회의 성격을 규정해놓고 거기서 그 말만 해라고 하기도 참 그렇긴 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서초에서 열리는 집회는 조국 장관 아니면 뭐 문재인 정부 아니면 뭐 검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여기서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지금 들고 있었고 그분들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걸 가만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방송사가 있었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기자가 그걸 발견했다면 이게 만약에 녹화 방송이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제가 된 거는 생중계를 하다가 녹화된 이제 화면을 보여준 거였는데 만약에 생중계를 하다가 그게 잡혔다. 그러면 앵커나 기자가 넘기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뭔가 기자가 그런 멘트라도 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집회에서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부적절하고 비민주적인 이런 내용도 있다. 라고 말을 하거나 그렇게 지적을 딱 해줘야 받아들이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확실하게 문제구나 라고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여주거나 이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가만히 보여주면 그냥 그런 이상한 주장을 퍼나르기 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퍼나르는 정도가 아니라 뭐 홍보해주는 거지. 그렇죠. 집중 조명해주는 거죠. 일단 집중 조명해주는 그 언론사가 어디였느냐. MBN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집회를 기계적으로 딱 보여주는 곳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았고 또 그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를 이렇게 싹 스케치를 하잖아요. 우리 방송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손팻말이 뜨문뜨문 보여요. 기본적으로 그런 방송사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KBS나 YTN의 경우에는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면서 충분히 시청자들이 그걸 봤을 때 읽을 수 있게 5.18 유공자 명단가라는 손팻말이 지금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특히 MBN의 경우에는 그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손팻말을 약 2초 정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 2초가 딱 2초라고 말하니까 되게 짧은 것 같지만 사실 화면으로 구성할 때 2초라는 게 사실상 되게 길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뉴스 리포트나 아니면 뭐 어떤 예능이나 드라마를 볼 때도 보면 컷이 대부분 짧게 이렇게 착착착 지나간단 말이죠. 2초면 5.18 유공자 명단가라고 돼 있구나라는 걸 술술술 읽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죠. 피켓이면 또 잘 보이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피켓이 잘 보이게 심지어 되어 있는데 그걸 클로즈업해서 화면이 이렇게 클로즈업까지 했어? 반 정도가 이렇게 딱 차게 이렇게 딱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노렸네 진짜. 네.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했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화면으로 구성을 했다? 이게 되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희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보였으면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지적을 무조건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근데 클로즈까지 하는 거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적을 해서 막 이렇게 이슈화 삼기에는 이슈로 하면 그것으로 또다시 그 부적절한 의제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제를 또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피할 수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백보양보해서 아니 지금 이 집회에서 지금 5.18 유공자 명단 까라는 거를 지금 사람들이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하면 또 한 번 그 의제를 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난 5.18 때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건 다음에 사실 논란이 거의 사실상 완전히 종결된 사안인데 이들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혐오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우리가 모든 혐오 표현을 일일이 다 언론이 대응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특히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준 거는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악의적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 아니 왜냐하면 그거를 크게 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특히 이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5.18 유공자 명단가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딱 들고 둘이서 그냥이 아니고 완전 클로저 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한 것처럼 일단은 이 집회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긴 했어. 그렇죠. 지금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이 거기서 나올까? 그런데 이제 살펴보면 이걸 주최한 곳이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라는 곳이 주최한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자유연대가 그분들 말로는 작년에 만들어져서 우파 시민단체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고요. 최근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그 유튜브 라이브를 해가지고 구속된 김상진 씨 계신데 이분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단체고요. 좀 더 자세히 5.18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2월에 5.18 망언했던 그 자유한국당 3인방 있잖아요. 그 의원들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유달리 막 그분들을 옹호하면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라는 보수단체의 집회들이 그때 있었어요. 지난 2월에. 그래서 막 금남로에까지도 가서 막 집회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이럴 때 이 자유연대라는 이 단체가 뭐 이 5.18 유공자를 공개하라라는 이 집회를 주최하거나 아니면 그런 집회에 가서 대표가 막 연설을 하거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막 자유연대 대표가 뭐 그런 집회에 가서 5.18 유공자 4천여 명 가운데 가짜 유공자가 수천 명이다. 뭐 이런 주장도 막 그때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28일 집회는 같은 곳에서 주최를 하고 있다는 거죠.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라고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온 곳, 그리고 보수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곳, 그곳이 지금 계속 뭐 조국 장관도 반대하고 그러면서 이런 손팻말도 만들어서 가져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공자 명단 공개가 위법이라는 건 이 이제 미타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연대로 탁 이제 집긴 했지만 많은 일부 우파 그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이걸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아니 당장에 자유한국당에서도 김진태 의원 공개 안 하냐고 막 뭐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다 이게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5.18이 북한군의 소행이다. 뭐 가짜 유공자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고 있다. 뭐 지겨워. 이런 가짜 뉴스 지겨워. 이런 거랑 다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사항이에요. 이게 살펴보면 작년 12월에 뉴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부 시민들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내용 공개 행정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졌다.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건 시민들이 졌다. 당연히 이런 명단과 공적 사항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사생활 침해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독립 유공자 명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유공자 명단들도 기본적으로 다 비공개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5.18만 지금 공개를 하라고 막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송을 냈던 시민들이 이제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일부 시민들이라고 해서 이름이 가려져 있는데 이 일부 시민들이 누구냐라고 살펴보면은 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 김기수 변호사라는 분인데 이 김기수 변호사가 보수 유튜브 매체로 유명한 프리덤 뉴스 있잖아요. 거기 대표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분들이라는 말인 거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데 그 프리덤 뉴스 대표라는 분이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고요. 이 프리덤 뉴스가 지난 5월에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유튜브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방통심의위가 접속 차단 조처를 한 매체인 거죠. 그래서 이미 방통심의위 관계자가 해당 방송은 5.18 민주화운동에 관해서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특수군이 광주 시민을 선동해서 일으킨 국가 반란, 폭동 등으로 왜곡하는 내용이 상당수다라고 한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다 같은 분들인데
지금 일부 시민 아니면 뭐 보수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실상 혐오를 생산해내시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프리덤 뉴스 하니까 또 이상로 방통 심의위원이 또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지금 다 그분들이 다 한통속인 거예요. 거기서 또 그 얘기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28일 날 서초동에 가서 지금 이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정말 너무 당연하게 지적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문제가 다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집회를 같이 뭐 맞불 집회가 열렸니 뭐 새싸움을 하고 있니 그렇게 보도해야 될 게 아니라 어느 분들이 지금 거기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분들의 전적이 무엇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우리 생각인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단순히 지금 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뭐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뭐 그분들도 무슨 뭐 엄청난 지금 규모를 모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이전에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얼마나 지금 잘못된 허위 뉴스를 지금 유포하고 있는지 분명히 짚어야 된다. 이걸 방관하고 있으면 단순히 지금 이 싸움을 이제 개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인 싸움에 이용하는 거다 언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제 집회를 나가면은요 별의별 공격적인 말도 있고 손피켓 말고 아무튼 사람들이 아주 개성 있게 별걸 다 들고 나올 수 있잖아요. 욕도 쓸 수 있고 막 할 거예요. 그 누구나 들고 다니는 거를 이제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가 무엇을 잡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칙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누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히 소수자나 사회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역사적 희생을 받은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 그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헌신하신 분들이거든요. 그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사람들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고 혐오하는 글을 들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요. 무조건 가림 처리를 그러니까 블러 처리를 해서 안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걸 국민들한테 다시 보라고 확대해서 막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만약에 독일 같았으면은 진짜 감옥에 가야 돼. 감옥에. 내가 보기에. 이거를 보여준 이 MBN 등은 진짜 취소 처리돼야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나치를 찬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거꾸로 우리가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그리고 언론인 왜 됐습니까? 그렇죠. 판단을 해야죠. 언론인이면 뭐 그게 카메라 하는 사람이든 PD든 뭐 기자든 언론인은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간에 이런 부적절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집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집회라는 것은 주로 이제 이 진보 진영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나오는 거는 그냥 개혁하라 뭐 이런 거야. 진상 규명하라. 근데 지금은 이제 태극기 부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집회가 점점 더 선명해지면서 점점 더 선동적이고 부적절한 구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미 많이 나왔죠. 네. 광화문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라고 전해줄 수 없는 내용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사들이 이 보고서를 계기로 해서 저는 좀 뭐라 그러지 우리 이거 논의하자라는 좀 것들이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5.18 유공자 까 보여주지 마 그러면 그래 5.18 유공자 까는 보여주지 말고 내일은 또 딴 걸로 사고치고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집회 보도에서 어떤 것은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원칙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아니, 언론인이라면 그런 판단을 할 줄을 못했잖아 지금까지 내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하향 평준화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요거 하나 얘기하면 요거나 지키면 물론 이거 지키기만 해도 참 다행이지만은 요거를 또 하나 해결하잖아. 그럼 그 다음 날로 또 다른 걸 또 보여줘. 그렇죠. 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집회 보도에 있어서 이게 영상 촬영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라는 걸 고민하시고 그 기준을 좀 세우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투어이브 박미정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조민 씨 유공에 출연한 것을 제한당에서 법을 어긴 거라고 하면서 공격했는데 한상혁 위원장은 법을 어긴 건 아니고 방심이 논의한 건은 된다고 하셨어요. 법 어긴 건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해 주셔서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럼 조민 씨가 한국일보에도 가족 입장으로 인터뷰했다고 했는데요. 그럼 한국일보도 공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방심이 논의사항은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방심이 논의사항이 된다라기보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방심위에서 심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방심위가 이 조민 씨 출연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문제 삼지? 지금 방심위 심의 규정에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은 우리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 문제 삼지 못한다. 그러니 그건 방심위가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아까 말한 편성의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이걸 안 된다라고 방통위가 접근할 내용은 없다. 법적으로 할 내용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조민 씨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그냥 아무 말 한 거예요. 네. 아무 말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부분을 그러면 왜 한상혁 위원장은 방심위에서 심의할 거라고 말했느냐. 그거는 방심위가 결정할 사안인데 내가 한상혁 위원장이 내가 그거 기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방심위에서 알아서 문제 없음이 나오던 기각이 되던 할 일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교통방송에서 왜 네. 시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 아무 말이죠 역시. 네. 아니 생긴 지가 언젠데 지금 와서 맞아 이제 와서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일단은 됐었어요. 네네. 그 전에 뉴스공장에서. 네. 자, 그리고 미령곰탱님 금요일부터 일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토요일 방송 제발 검찰이 평화롭게 끝난 서초동 촛불 집회를 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일요일 방송은 박정희 홀릭에 빠진 조선의 한심함이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저도 요즘 그 책 읽기 조선일보 읽으면서 네. 최근에 저는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박정희 독재가 참 장난 아니다. 진짜 황당하고 저는요 제가 이제 386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70년대에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박정희는 그 무서운 사람이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 공부가 좀 안 돼 있었고 이제 80년대는 제가 살았던 대학생이거나 이렇게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두환 독재는 잘 아는데 네.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이렇게 리얼리티가 떨어졌던 거야.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즘 딸한테 그 재미 해주는 맛에 내가 그 책을 읽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요즘 그 시절 그때 독재하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진짜 독재하면 박정희 정도는 해줘야.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탑 오브 탑. 네. 박정희다. 네. 인정. 네. 아주 가관입니다. 독재 1등. 그리고 그걸 조선일보가 또 얼마나 또 칭찬하면서 얼마나, 찬양하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우쭈쭈 했는지. 네네. 하늘을 보아요님, 민원연 화이팅 하시면서 JTBC 몰상식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보도에 그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매딸. 부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동영상을 드리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보하고 싶은데 컴퓨터는 핸드폰으로만 보내야 하는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부들부들하네요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마 부산에서도 무슨 조국 장관이나 아니면 검찰개혁 관련된 집회가 열렸는데 아니면 반대 집회가 있었나?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동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으셨을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여기 올릴 방법이 없다. 다음 민원연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ccdm1984 한메일점 되십니다. 네. 그리고 굿이요 님. 네.
한상혁 체제의 방통위 소식도 꾸준히 좀 알려주세요. 종편 제어가 관련부터 지상파 중간 광고는 언제쯤 허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건 뭐가 나와야 아는데 저희도 좀 볼게요. 지금 아마 방통위는 일단은 국감 등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 파악하시고 뭐 일 처리하시려면 한 달은 더 이제 있어야 될 것 들어가셨으니까.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옥수수 요영차님, 꿀 다 드시면 연락하소서 바로 쏩니다 하셨어요. 역시 옥수수라고만 써 있었더니 옥수수 요영차님이 보내셨군요. 제 자리에 아카시아 꿀이 있습니다. 누가 갖다 놨는데 옥수수님이 갖다 주셨다고만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살찔까봐 꿀을 잘 안 먹거든요. 근데 그 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심란하면서 저걸 또 먹어야겠군. 너무 맛있어요. 그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카시아 꿀이 많이 안 먹었어. 3잔 마셨어. 왜 이래? 알겠습니다. 봉우 씨가 좀 마시고 있습니다. 믿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으니까 많이 네. 와서 드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미리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갑자기 그 일본에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수, 목, 금, 토, 일 5일 내내 제가 당연히 방송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최대한 뭔가 준비해 보긴 하겠지만은 다른 대안을 조금 더 마련을 해서요. 네. 다른 방송을 좀 준비해 보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라인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